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고 있습니까? 혹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매일같이 마주하는 동료, 오랜 친구, 그들이 어느 날 여러분의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신뢰를 잃는다는 건 사람 하나를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과 마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고 없이 배신합니다. 더 무서운 건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긴 대화도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이 질문 하나면 상대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세 가지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청취자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회사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가 있어요. 언니처럼 잘 따르고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고민도 나눴고 기쁜 일은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괜찮은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서로 믿고 돈을 모아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오랜 시간 신뢰했던 터라 저는 가진 돈의 절반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문자에 답도 늦고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투자라는 건 거짓이었고 저는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건지 확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세 가지 중 하나라면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첫 번째,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죠.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건 그 사람의 관심 받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요. 이 말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여러분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건 당신 일이죠. 왜 나한테 묻죠? 이 말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뿌리 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질문에 담긴 대답은 그 사람의 평소 말보다 훨씬 진실됩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자기 무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질문을 통해 밝혀진 실제 사례들을 나누며 여러분이 겪었을 수 있는 상황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말 한마디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질문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의 본심을 단번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음 깊이 품고 있던 속셈, 그 말 속에 스며든 태도 하나로 그 사람의 민낯이 고스란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찌르는 것 같은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말 한 줄에 허물어지는 순간, 청취자 이정은 님의 사연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처음엔 매일 같이 응원해주고 가게가 잘 되라고 기도도 해줬어요. 가끔은 케이크도 사주고 새로 나온 메뉴에 대해 진심으로 조언도 해줬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빈 점포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카페 하나 해보려고요.
그 말에 웃으며 저는 대답했죠. 그러면 경쟁자가 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덧붙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이야 원래 자리는 좋지만 실력은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껏 한 말, 그동안 건넨 친절, 모든 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운 상황보다 뜻밖의 순간에 더 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질투가 숨어 있고 무심한 말투로 건넨 농담 속엔 경계심과 비교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사람은 말 속에 사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농담이에요라고 덧붙인 말조차 어쩌면 가장 진심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일수록 그 안에 깊은 속내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가 말하는 방식에 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정확히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친절한가요? 그 사람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나요?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조용히 손을 잡아줄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 앞에서 상대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대답 속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안아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천천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사연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파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꽂히는지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정재영님은 오랜 친구와의 일화를 털어놓으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결같이 내 곁에 있었고 내가 교사가 된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년퇴직 소식을 알리며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이제 당신도 일반인 됐네. 그렇게 남 가르치던 사람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축하인가 비꼼인가? 그 사람은 내 자리에 서본 적도 없으면서 내 인생을 너무 쉽게 재단해버렸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제 당신도 일반인 됐네. 이 한 문장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비웃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상대가 가진 위치와 타이틀에 눌려 말을 아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지위를 내려놓은 순간 기다렸다는 듯 속마음을 꺼내놓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 하나로 상대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말에는 자신도 모르게 본심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너무 지치고 외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반응하느냐? 그게 진짜 관계의 본질입니다. 정말 내 편인 사람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거나 진심을 담아 위로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여러분을 깔보는 사람은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그걸로 힘들어하는 건 유난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반응.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봐왔는지를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은 무심한 듯 흘러가지만 그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는 마음 깊이 남아 오랫동안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때로는 관계를 지켜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그림자다. 즉,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를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그림자의 본색을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을 통해 상대의 본심을 확인하는 보다 명확한 방법과 그 말의 유형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그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입니다. 이 말 참 자주 듣습니다. 특히 관계가 어색해질 때 혹은 누군가를 비난한 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을 때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이 진짜 솔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은 상대가 느끼는 것이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대개 그 뒤에 불편하고 거친 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너 그 옷 안 어울려. 솔직히 내 말은 좀 유치해. 그렇게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런 말들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그 무례함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이 말 뒤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면서도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변명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입니다. 이 말은 책임 회피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럴 생각 없었어. 그건 오해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말은 칼처럼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의도가 없어도 칼은 베입니다. 상대가 아팠다면 그럴 생각 없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미안해.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상처 줬다면 사과할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책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도만 강조하는 사람이 관계를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라는 말의 숨은 본성입니다. 세 번째 말은 그건 다 내 생각이잖아. 입니다. 이 말은 의견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털어놓을 때 그걸 가볍게 던져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논리적이고 너는 감정적이다. 이런 식의 구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아래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건 너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 그어버립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대화를 경쟁처럼 여깁니다. 상대보다 위에 서려는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 응수해야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 본성을 드러낼 때 그에 맞는 말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을 듣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말을 돌려주는 기술 역시 인간관계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앞서 말한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건 다 내 생각이잖아. 이 3가지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로 이기려 하지 말고 정중하면서도 단단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 대응법은 그런 식의 솔직함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됩니다. 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에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경계선을 긋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너 그 옷 되게 안 어울려. 나 원래 솔직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식의 솔직함은 상대에게 무례로 들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순간 움찔하게 됩니다. 무례하다는 지적은 사회적으로 자신을 비난받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 대응법은 의도가 아니었다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해요. 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이고도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결과가 상처였다면 그건 의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책 비폭력 대화에서도 상대의 잘못된 언행에 대응할 때는 공격이 아닌 책임에 대한 요청으로 화제를 전환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원칙에 딱 맞는 대응입니다. 세 번째 대응법은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입니다. 그건 다 내 생각이잖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다수는 입을 다물고 맙니다. 왜냐면 이 말이 상대의 말문을 닫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이 내 생각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대는 자신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누군가 너를 무시할 때 그의 말이 너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차분하면서도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채는 눈, 그리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예민하다며 몰아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며 자르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사람은 말로 본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감정을 감싸는 얇은 껍질 같아서 한마디만 건드려도 그 속이 훤히 보이곤 합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표현, 이 말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맺는 태도,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보이는 우월감,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과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내도 결국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입니다. 그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고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이냐가 아니라 바로 말을 통해 나타나는 존중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로써 사람을 보세요. 말로써 거리를 조절하세요. 말로써 스스로를 지켜내세요. 우리는 너무 무례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아주 사소한 말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말. 그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존재를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작아지면 여러분의 삶도 작아집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을수록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도 잊게 되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 그 말 너머의 본심, 그 말 뒤에 숨겨진 관계의 무게를 여러분의 지혜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드러내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냅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로 어떤 말이 여러분을 살게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더 자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심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